여드름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경우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새로 생기는 유발 요인을 잡지 않고서는 여드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교과서에서는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 한 줄로 끝나요. 그거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여드름 환자 비율 절반 이상이 20대라고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전 당연히 10대일 줄 알았는데 원장님도 성인 여드름 환자 많은 걸 체감하세요? 사실 그 통계적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쓰여 있는 내용은 다 10대의 여드름에 대한 내용, 피지 분비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 모공이 막혀서 생겨요. 이 변화는 호르몬 변화랑 연관이 있죠. 남성 호르몬에 의해 피지샘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드름을 겪는 게 통과 의례 같은 거고, 자꾸 피지가 막 나와서 이 작은 구멍이 막히다 보면 구멍이 커지겠죠. 커지면 안 막혀요. 그 변화가 보통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사이에 다 끝나요. 대학생 때 되면 여드름이 더 많이 줄어요. 이게 일반적인 경과예요. 근데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니까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여드름 비율이 적겠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피지 분비량도 차이가 있지만 피지의 성분도 조금 다르고, 그런 영향 때문에 이 막히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모공이 그만큼 빨리 커질 거고, 구멍이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 커지면 더 이상 여드름이 안 생기는 게 일반적인 경과인 거죠. 여자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아요? 10대 때는 보면 확실히 여드름 환자는 남자가 훨씬 많아요. 여학생들은 제 생각에는 화장품을 쓰는 시기가 많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여드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느낄 때 여드름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경우는 20대 여성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10대 때 생각해보면 T존에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요즘에 턱 이런 데 많이 났더라고요. 그 위치도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모공의 크기가 얼만큼 커졌는가 하고 연관이 될 거예요. 그 모공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는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겠죠. 그래서 성인 여드름도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생겼던 부위랑 상관없는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드름을 별로 안 겪었던 사람은 모공의 크기가 작겠죠. 그러면 아직 막힐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20대 여성이 여드름 환자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화장품이라는 유발 요인, 해결되지 않고는 실제로 여드름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화장을 안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자꾸 뭐가 나니까 그거 가리려고 또 화장 더 하고, 거기 맞아요. 여드름 더 나고, 어느 정도는 타협해서 조절해야 돼요. 화장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오일 성분들이죠. 오일의 잔여물이 모공에 남아요. 100번을 닦아도 화장을 아무리 잘 지워도 무조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많이 남는 부위가 있고 적게 남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남은 잔여물하고 내 피지하고 섞여서 최종적으로 얘가 덩어리를 이룰 수 있는가가 관건인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만드는 피지 성분 안에 덩어리를 지게 하는 거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요. 뭐처럼 생각하면 되냐면, 식용유처럼 피지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버터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뭉쳐지는 정도가 차이가 있죠. 흐물흐물한 버터면 막히지는 않았을 텐데 보통 메이크업 제품에는 그런 오일이 들어가요. 서로 뭉쳐지는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느 정도 농도 이상으로 같이 섞이면 막혀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만드는 내 피지가 식용유에 가깝다. 이 뭉쳐지는 걸 방해하는 성분이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 거의 2배 희석해야지 생기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2배 희석시키는 게 어렵잖아요. 피지만큼 화장품 잔여물이 남아야 돼요. 이 찔끔 남는 화장품 잔여물하고 내 피지랑 섞여서 결과적으로 막히게 만들면 여드름이 생기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안 났는데 20대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 여드름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화장품을 교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드름을 그냥 계속 달고 사는 거죠. 근데 조금 덜 생기는 사람들, 그러면 조금만 타협을 해도 여드름 문제를 조금 잡을 수 있겠죠. 여드름 치료는 여드름 치료대로 해야지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지만, 계속 새로 생기는 유발 요인을 잡지 않고서는 여드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이거 화장품밖에 없어요, 원인이? 헤어 제품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요. 교과서에서는 화장품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 한 줄로 끝나요. 어떤 화장품이 왜 유발하고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검증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막 여자들은 생리할 때 입주변에 여드름도 나고 이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주위 피부염이라는 챕터로 분류를 해놓고 원인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설명할 만한 원인이 없어요. 제 경험적인 결론일 수도 있지만 호르몬 문제가 있어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에 입 주변에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미간, 코, 입 주변의 여드름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하면 해결이 돼요. 호르몬이라는 명확한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죠. 산부인과 질환 중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고 한국 여성의 한 7% 정도 있으니까 굉장히 흔한 거예요. 이분들은 실제로 호르몬 자체가 불균형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드러나겠죠.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분들을 피임약이 치료약이에요. 여성 호르몬을 좀 늘려줄 수 있는 피임약을 복용을 했더니 여드름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건 원인이 명확한 거죠. 호르몬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다 듣지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입주위 피부염, 네. 입 주변에 자꾸 반복되는데 피임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호르몬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경우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일단 제가 의심을 하는 건 화장품 문제랑 연관성을 가장 많이 따져봅니다. 화장품 잔여물이 여기에 남는 경우가 많더라.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레이저 할 때 확인을 한 거예요. 화장품이 남아있으면 레이저가 튀거든요. 화장을 하고 오셔서 화장을 지웠는데 튀는 경우는 여기보다 여기서 훨씬 난리가 날 정도로 튀어요. 대부분 그런 경향성을 보여요. 화장품이 더 많이 남아있으면 구멍을 더 많이 막겠죠. 구멍을 막으면 안에 산소가 없어지니까 현기성균인 여드름균이 증식하게 돼요. 그럼 염증이 더 쉽게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우리 생활 습관 중에 이러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교정하는 것, 이런 것도 여드름 해결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이미 난 이 성인 여드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일단은 화장품 교정이 제일 중요해요. 제 얘기처럼 성인 여드름에서 대부분의 원인이 화장품 때문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다면 화장품을 아예 못 쓰게 하면 다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통제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늘 타협을 하자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화장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도 기대 안 하고 쓰는 화장품 제형을 바꿔보시죠. 이렇게 권합니다. 어떤 걸로요? 파운데이션은 그냥 오일로 만든 화장품이에요. 이 오일이 뭉쳐지는 오일들이고 당연히 모공에도 많이 남아서 여드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요즘에 많이 쓰는 쿠션 파운데이션은 얘를 고체로 만든 거예요. 더 많아요, 오일이. 그게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편한데? 그러니까 화장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런 성분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잘 뭉쳐지니까 화장이 잘 먹는 거죠. 그래서 파운데이션이건 쿠션 파운데이션이건 오일의 함량이 매우 높고 지워도 거의 무조건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사용을 좀 줄이자. 이게 제가 타협 안으로 제시하는 거고,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인가? 파우더가 제일 좋아요. 오일이 없는 파우더. 분가루로 열심히 도자기처럼 막 많이 두들겨서 하는 화장법이 제일 좋고. 파운데이션 하고? 아니 아니야. 아니 파운데이션 안 하고 그건 안 돼요. 피부가 매끈하다면 그렇게 화장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피부를 만드는 게 사실 치료의 목적인 거죠. 피부가 그렇죠. 매끈해지면 위에 보습제 바르고 파우더만 해도 화장이 고르게 잘 될 수 있는 피부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화장법이고, 조금 타협한다면 비비크림, 오일의 함량이 좀 적고 그래도 발림성이 있는 제형, 데일리 화장의 경우는 저는 비비크림을 가장 많이 권해요. 풀 메이크업을 하는 날은 파운데이션 유통 쓰고 가벼운 화장은 비비크림, 화장수를 좀 익히고 파우더로 예쁘게 화장을 하자. 이렇게 어떻게 권합니다. 파우더만 써서 화장을 해요? 절대 아니, 할 수 못해요. 있어요. 피부가 매끈할 때 파우더로 해서 예쁘게 화장이 잘 되면 피부의 컨디션이 괜찮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번 화장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알았지만 뭐 꼭 파운데이션을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화장을 잘 모르지만 파우더로 예쁘게 도자기처럼 하는 게 저는 제일 예뻐 보이던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요? 압출을 하기도 하고 단일침 고주파 방식으로 면포를 하나하나 파괴하고 면포를 제거하는 것, 이게 가장 이제 치료의 기본이 될 거고, 붉은 자국,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하고, 필링을 가볍게 해주는 방법도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약으로 치료해도 되고, 여드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항상 원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반복돼요. 여드름 많이 없애놨는데 다음에 왔을 때 또 막 새로 생겨 있어. 원인을 교정해야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죠.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떤 제품을 쓰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제형을 바꿔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여드름이 그렇죠. 많진 않지만 그래도 피부를 위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화장품 써서 구멍을 막으면 모공도 커져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한번 바꿔볼만 하잖아요. 10년 뒤에 커진 모공을 가질래? 아니면 지금 좀 불편하게 화장할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바꿔보세요. 알겠습니다.